미나산 곤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뵙네요. 이곳에서 혼자 계속 여러분들을 기다렸어요. 여러분들도 들리시나요? 이 소리. 지금은 저 혼자가 아니네요. 이 아이들도 많이 기다렸나봐요.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대요. 자, 그럼 저와 천천히 걸으시죠. 이 검은 밤 속으로.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건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근 이사가기 한 달 전 2018년 4월에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모두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라 여튼 정말 소름도 돋지만 기묘한 경험이었어요. 때는 아마 주말, 토요일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전날에 보거랑 꽃뿌리로 약을 제조해서 자신의 부인들을 죽였던 보험살인 사건. 아 맞다, 그 투구꽃 살인 사건을 보다가 귀신 이야기가 너무 땡겨서 K짱 눈에 기묘한 이야기 목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하나코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코상?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화장실이니까 화장실 귀신인가? 하고 메인 썸네일을 보면서 이 귀신 어릴 때 만화 학교 괴담에서 보았던 초록색 단발머리에 핑크 드레스 입은 꼬마이잖아 라고 생각하니 왠지 추억도 생각나면서 제가 봤던 그 만화 속의 하나코는 주인공을 도와주는 캐릭터라고 인식되니까 좋은 귀신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방에 불을 끄고 침대 이불 속에 들어가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은 채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초반부, 도입부, 설명하고 그 귀신이 어떻게 만들어진 전설인지 들으면서 K짱 누나 공포물은 역시 이러니까 K짱 누나 공포물을 듣는 거겠지? 하면서 내용에 집중하다가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 보니 내용은 점점 멀어지면서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상태로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잠이 들고 나서 눈을 떴는데 제가 어떤 모르는 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생각한 게 꿈이네 하고 별 생각 없이 방을 살펴보는데 마치 옛날 시절의 여관이었어요. 노란 벽지와 노란 방바닥, 문에 있는 문양조차 옛날에 있는 그런 문양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방에서는 누나의 나레이션이 들렸어요. 우치노 하나코니 나니까 요가. 소곤소곤대는 나레이션이 아닌 바로 옆에서 들렸어요. 하나코さん, 遊びましょ? 하나코さん, 나랑 같이 그런데 놀아요. 더욱 이상한 건 아무도 없던 그 방에 웬 여자아이 한 명이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 아이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고 흰색 치마를 입은 조그마한 아이였습니다. 눈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코와 입만 보일 뿐이었고 공중에 둥둥 떠다녔어요. 전 생각했죠.
아, 이사 가기 며칠 안 남았는데 또 가위 들렸나 보네. 질린다 질려. 어휴. 가위에 자주 눌렸던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날도 그냥 이상한 꿈을 꾸나 보다 했죠. 그런데 자꾸 K짱 누나의 나레이션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코상,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 거지? 마셔? 하고 하나코상. 행방을 찾는데 나랑 같이 놀아요. 근데 그 꼬마아이 입에서 누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미션이 아서보? 라는 말 이후로 그 아이는 미소만 짓고 있고 누나의 목소리만 계속 귓가에 들렸어요. 아무리 꿈이라고 하지만 온몸에 점점 소름이 돋기 시작하고 왠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깨야 해. 꿈에서 깨야지. 꿈에서 깨야지. 하고 뭔가 억지로 일어나려는 느낌으로 겨우 일어났어요. 겨우 깼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 방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학교 화장실이었어요. 그 당시 K짱 누나의 나레이션 파트 부분은 여러분, 여자 화장실에 하나코상이 있다면 남자 화장실에는 요스케라는 귀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자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크도 안 했는데 세 번의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 화장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토시오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어서 이 말을 들으면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전 그 토시오를 보자마자 온몸에 공포가 휩싸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입에서 갑자기 고양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의 입에서 나는 고양이 소리를 듣고 있자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솔직히 전 토시오를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단지 저놈이 나오면 혹시 그 엄마 카야코도 같이 나오는 게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컸죠. 그때 누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다음은 효고연의 하나코상입니다. 라는 누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도시의 하나코상 귀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나가 그 귀신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화장실 문들이 하나, 둘,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화장실 문은 세 번째에서 멈췄어요. 더 이상 이상한 건 안 나오나 보다. 라고 안심하는 순간 어떤 한 여자 귀신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카야코. 네, 맞아요. 카야코 모습과 똑같은 그 귀신이 삐걱거리는 자세로 저한테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うちの花子に何かある? 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귀신 입에서 누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찌노 하나코니. 전 너무 무서운 나머지 으아! 하고 비명을 고래고래 지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꿈에서 깼어요. 이번에 깼을 땐 확실히 제 방이었어요. 그래서 전 드디어 악몽에서 깼구나 라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안 움직여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전 여전히 가위 속에 잡힌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언급했었던 초록색 단발머리에
핑크색 옷을 입은 하나코상이 나타났는데 그때 또다시 누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코상, 하나코상, 하나코상.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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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는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점점 제 얼굴과 가까워졌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몸에 힘은 안 들어가고 그렇게 저는 공포에 점점 휩싸이기 시작했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흔들어 깨우셨어요. 그렇게 저는 겨우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깨어보니 시간은 아침이었고 저의 온 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운 좋게도 그날은 아무 문제 없었지만 뭔가 계속 찜찜한 게 방송 시간은 30분밖에 안 됐는데 누나의 목소리가 아침까지 쭉 들려왔던 게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그 이후로 2번 다시 이어폰을 꽂고 K짱 누나의 방송은 틀고 자지 않아요. 분명 꿈이었는데 꿈이 아닌 꿈속에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귀신과 계속 마주치는 꿈을 3번 연속으로 꾸니까 뭔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누나. 꿈에서 깼다 싶은데 또 귀신이 나오고 꿈에서 깼다 싶은데 또 귀신이 나오고 꿈속에서 3번 연속으로 귀신 꿈을 꾸는 건 정말 매우 힘든 일이니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도쿄 K짱 누나의 귀신 컨텐츠 들으면서 절대로 잠들지 마세요. K짱 누나의 소름 돋는 목소리 연기가 진짜 내 눈앞에서 보이는 귀신의 입에서 직접 들리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코상, 하나코상, 하나코상. 나니? 나니?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당알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제 친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에요. 여름방학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친구가 놀러오라는 소리에 준비를 하고 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친구와 저의 집은 걸어서 6분 거리, 뛰면 3분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집에 도착해서 저는 벨을 눌렀어요. 현주야, 문 열어줘! 잠깐만. 현관문은 열렸고 그렇게 들어서는 순간 친구의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왜? 아니야. 너 뭔가 분위기가 변한 것 같아서. 그런가? 빨리 들어와. 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거실에서 친구랑 같이 라면을 먹고 친구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친구 방에 방문이 없어진 거예요. 야, 너 방문 어쨌어? 침묵. 전 친구의 그 침묵이 역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제 친구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싶어?
내가 얼마 전에 집에 혼자 있었잖아. 그때 일어난 일이야. 그때 내가 집에 좀 늦게 들어왔을 때였어. 밤 10시쯤이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고 혼날 일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갔지.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언니가 TV를 보고 있는 거야. 불을 다 끈 채. 난 진짜 깜짝 놀라서 언니, 뭐야, 깜짝 놀랐잖아. 불을 왜 다 끄고 있는 건데? 라고 말했는데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선 아무 말 없이 날 째려보기 시작했어. 난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째려보나? 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언니, 늦게 와서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하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언니가 터벅터벅 주방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더니 언니가 시카를 들었어. 내 쪽으로 고개를 틀고 막 웃으면서 날 쳐다보는데 순간 나는 뭐야, 날 죽이려는 거야? 나 오늘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난 재빨리 내 방으로 들어가서 내 방 문을 걸어 잠궜어. 그리고 이불 속에 숨었지. 그런데 밖에서 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칼로 문을 찍는 소리, 긁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 난 너무 무서워서 그때 기절을 한 것 같아. 그리고 그 뒤로 기억이 없어. 그리고 일어났는데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꿈이든 현실이든 난 문을 열기 너무 무서웠어.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어. 엄마 목소리가 들려서 방문을 여는데 엄마하고 언니하고 같이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 이게 뭐니? 방문이 왜 이래? 엄마가 말하는데 방문.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방문을 봤지. 그리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 있잖아, 내 방문에는 칼자국들이 난도질돼 있고 칼이 방문에 꽂혀 있었어. 그래서 내 방문을 떼어버린 거야. 내 이야기는 이게 끝이야. 네가 내 이야기를 믿던 말던 난 상관없어. 언니, 전 이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친구의 그런 표정 전 정말 처음 봤거든요. 친구가 말할 때도 계속 벌벌 떨면서 말하고 표정이 마치 금방이라도 울 것 같고. 그건 뭐였을까요? 근데 확실한 건 그게 귀신이어도 사람이어도 너무 무섭지 않나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쿄 K증님. 저는 현재 25살을 바라보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저의 친누나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누나와 상의한 후에 이 사연을 보내요. 저와 누나는 6살 차이가 나고 그 사이에 형들이 연년생으로 2명. 그러니까 6살 차이의 누나, 5살, 4살 차이가 나는 형 2명. 이렇게 4남매의 집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대전에 살고 있었고 이 일은 그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누나랑 형은 이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이야 6살 차이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너무나 큰 차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누나랑 형들 말도 잘 듣고 또 누나랑 형들도 저를 막내라고 예뻐해줬죠. 저희 가족은 매년마다 점집에 가서 점을 봅니다. 1년에 어떤 일이 생기고 무엇을 하면 좋고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보러 가는 거였죠. 뭐랄까, 가족들끼리 매년 하는 일종의 이벤트 같은 거였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선 이 점집에서 저희 남매들의 이름을 받고 그리고 제가 아기였을 때에도 많이 데려갔었던 전라남도 정읍에 있는 무당이 있는 점집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는 11월인가 12월 때쯤 그 해도 다른 해와 같이 가족들 모두 점을 보러 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점에만 관심이 있었고 다른 가족들의 점은 어떻게 나왔는지 대략적으로 비교만 하고 들은 채 만채 했었죠. 점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가족들이 각자의 점괘를 말할 때 누나가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나서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 너 오늘부터 누나랑 같은 방에서 자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왜 내가 누나 방에서 자야 되는지 이유는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2명의 형이랑 같은 방에서 자야 됐거든요. 잘 때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형들의 잠꼬대와 코골이. 그래서 전 누나와 같은 방 쓰는 것을 좋다고 하면서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바로 누나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방 자체를 같이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잠만 누나와 같이 잤어요. 그 당시 누나는 침대에서 자고 저는 침대 밑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누나와 같이 잠을 자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어린 나이였는데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이상함이었어요. 저는 잠기가 밝아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뒤척거리거나 작은 소리라도 나면 눈을 바로 뜨고 뭐지? 라고 하면서 잠깐 일어났다가 또다시 곧바로 잠이 드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누나와 잠을 자면 밤마다 누나는 어딘가 아픈 듯이 낑낑거리고 어떨 때는 이를 악물고 버티듯이 이를 가는 소리가 나서 바로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우리 가족들은 왜 이렇게 잠버릇이 험할까? 라고 생각했었죠. 누나는 그렇게 밤새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다가 또다시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이라도 갔나? 하고 생각하면서 잠들었지만요. 시간이 흘러 1주일, 2주일 그렇게 한 달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누나 방에서 잠을 자면 누나가 계속 낑낑대고 이를 가니까 저도 모르게 짜증이 쌓였는지 그날은 그냥 이불을 들고 거실로 나가서 잠을 잤어요. 그렇게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나 방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쿵쿵 하는 소리요. 저는 누나가 오늘따라 잠버릇이 더 심하네. 나와서 자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잠이 들려고 할 때 누나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겁에 질린 목소리로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누나 방으로 갔는데 누나가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로 발버둥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걸 보신 부모님은 누나를 껴안으시면서 괜찮다, 괜찮다 위로하시는데 그렇게 울면서 소리 지르는 누나가 조금 무서워 전 형들 사이에서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를 진정시키고 난 뒤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아가, 왜 누나랑 같이 안 자고 거실에 나왔니? 아니, 누나가 밤마다 낑낑거리고 일을 가길래 너무 시끄러워서요. 그러자 엄마는 저를 타이르는 말투로 아가, 그래도 누나랑 꼭 같이 자야 해. 알았지? 착하다 우리 아들. 싫은데. 알겠어요. 저는 싫다면서 투정을 부렸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날부터 저는 갑작스러운 이사를 하기 전날까지 한 일주일 정도 누나 방에서 누나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저는 이때 이 일을 그냥 단순한 저희 집에 있었던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저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흘려버리는 이야기가 되었었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전 뜬금없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누나에게 엄마, 그때 왜 우리 대전집 살 때 그때 왜 나한테 누나 방에서 자라고 했어? 라고 물어봤죠. 엄마랑 누나는 눈빛을 서로 주고받더니 옛 이야기를 꺼내듯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그 무당분이 누나에 대해 말하길 누나가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잘 붙는 체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가 커가면서 가위에 자주 눌렸고 그 당시 대전집에서는 거의 매일 2-3번씩 가위에 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가위에 안 눌릴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막내 동생인 저와 함께 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기? 네, 그 기가 강해서 귀신이 꼬이지 않는 그런 체질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꼭 저와 함께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나는 그 무당분께 점괘를 듣고 나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고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곤 바로 저에게 누나 방에서 같이 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에 저는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와, 정말 온몸에 있는 털들이 쭉 펴서는 소름이 쫙 끼치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누나가 저와 함께 잘 때 그 당시에도 가위엔 계속 눌렸었나 봐요. 예전처럼 매일은 아니지만 3-4일에 한 번 정도. 누나는 가위에 눌리면 귀신이나 무언가가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 대신 소리가 들린다고. 가위에 눌리면 할아버지, 아니 나이가 아주 많은 남자가 귀에 가까이 대서 막 웃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로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몸을 움직이려고 힘을 줬대요. 그렇게 가위에서 깨고 나서 바로 다시 잠이 들면 또다시 가위에 눌리니까 거실에 나가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잠을 잤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누나가 이를 갈면서 잠꼬대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죠. 어쨌든 전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누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정말 그땐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정말 죽는 줄 알았다니까? 저희 누난 그날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었대요. 그리고 또다시 늙은 남자의 목소리로 미친 듯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름 끼치는 이상한 웃음소리. 그래서 저희 누나는 어떻게든 깨어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그때 제가 거실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누나는 쟤 나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귓가에 웃는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수십 명이 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변하더래요. 여자아이 소리, 남자아이 소리, 늙은 사람 할 거 없이 수십 명이 미친 듯이 하하하 하고 웃었대요. 그날 그렇게 많은 웃음소리는 처음 들었었대요. 그래서 저희 누나는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쳐서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쳤던 건데 그때 가위가 깼는지도 모르고 계속 소리를 질렀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사를 하기 전까지 저와 계속 같이 잠을 잤던 누나는 다행히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희 누난 지금도 가위에 눌린대요. 그렇지만 그 대전집 때처럼 매일 눌리진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소름 끼치는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가위는 더 이상 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의 추억이자 한낱 해프닝일 뿐이지만 저희 누나는 이 말을 하면서도 계속 떨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는 공포였다고, 그래서 어린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누나는 이것 말고도 도쿄 K장님처럼 귀신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은데 벌써 이렇게 글이 길어지니 다음 이야기는 누나에게 허락을 받고 더 보내드릴게요. 이 검은 밤 속은 점점 추워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점점 추워지고 있음을 느끼지 않으세요? 그럴 거예요. 그 아이가 당신 곁에 있는 한.